네,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대전은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충남은 달랐습니다. 이른바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현역이었던 통합당 후보 모두 당선됐는데요. 그 가운데 서산 태안에서 재선에 성공한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선 축하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조한기 후보를 상대로 1만 표 이상의 다소 압도적인 승리를 받으셨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저한테 4년의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서산 태안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제가 주말이면 늘 여러분을 뵙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지냈었던 평가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허락해 주신 이 4년 동안에도 여러분 곁에 늘 머물면서 우리 지역 문제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네네. 네,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후 당내에서 지금 참패라고 좀 표현을 많이 했는데 패배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합니다. 국민 섬김이 부족했던 것이죠. 예. 당은 국민들을 늘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런 변화에 적응력도 부족했고요. 특히 30, 40대에 저희 당이 다가가는 모습들이 약했었기 때문에 또 잘못됐었기 때문에 패배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많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30, 40대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변화의 흐름들을 저희가 제대로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들어온 이제 속보를 보니까 비대위원장의 이제 김종인 씨를 이제 선택을 다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우선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저희 당에 오셔가지고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한 15일 정도 되셨나요? 예. 그렇지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 같은 경우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천결을 했던 당내 인사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황 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번에 보면 이 공천에서 실패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저희 당에서 공천에 탈락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저희 당의 굉장한 자원이 안상수 의원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그 지역에 공천했다든지 또 그 김두관 후보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붙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겼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데로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께서는 경제 문제 이런 문제도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불관계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좌파 쪽이 갖고 있었던 아젠다를 우파 쪽에서 아주 잠식해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이 30, 40대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또 근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잠식할 수 있을까 가불관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아젠다를 선점을 했었던 이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당을 변화하는데 또 외부 인사로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지지도 좀 압도적인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 결과를 보면 이제 충남에서 서산 태안과 보령 서천 서해안 지역과 이제 공주 부여를 포함한 5석 이제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이제 모두 지킨 셈인데 공교롭게도 경쟁 후보들을 보니까 5명 중에 4명이 이제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와대 출신이어서 경쟁력이 있거나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 5명이 당선이 됐는데 대충적으로 이분들의 의정 활동을 저는 옆에서 함께 해봤잖아요. 굉장히 성실한 분들입니다. 지역구 관리도 잘하셨고 또 중앙당에 갔었을 때도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고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그러한 결과물로 이번에 평가받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재선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임하실 때도 좀 시야가 달라지고 추진력도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또 지역민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요. 지역민들에게 드리는 최우선 공약 어떤 거를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줄곧 얘기를 했지만 지난 4년 동안에도 저희 지역은 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네. 의료 응급 헬기가 닥터 헬기가 뜨면은 충청남도의 50% 이상이 저희 지역에서 서산과 태안에서 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사업단을 저희 지역으로 서산의료원에 유치를 했었거든요. 원래 이게 100%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위탁을 주기로 전에 계셨던 권한대행하고는 약속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러한 의료적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제가 새로 시작하는 4년의 임기 동안에 서울대학교에 완전 위탁하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료진과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1호 공약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태안에 고속도로가 없거든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나 철길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데 이 2개가 안 들어가는 유일한 군이 2개가 있어요. 의령하고 우리 태안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회에서 이미 노선도라든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하고는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반드시 태안의 고속도로를 좀 완료를 해야 되겠다, 꼭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원과 고속도로 건설을 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20대 국회, 그동안 20대 국회가 특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민생과 관련되는 법안들이죠. 예. 민생 법안을 뭐 야당이 발목 잡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당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인터넷 뱅킹법 같은 거, 인뱅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다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을 했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4차 산업시대에 대표적으로 빨리 해야 될 법들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비교적 격론이 없는 법들은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을 듯 합니다. 네,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